벌써 이제 새해가 밝아서 1월도 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네. 어떤 여러분들 뭐 새해는 뭐 목표가 딱 한 가지죠. 네. 어떤 합격을 하는 거, 그렇죠? 어떤 뭐 여러분들 소망하는 바가 이룰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또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작년에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기초 입문 강의를.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첫날이니까 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른 교재들은 좀 책이 나왔는데 좀 세법이 조금 책이 좀 늦어집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알다시피 늘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프린트물 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뭐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세법의 뭐 출제 경향이라고 할까요?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공부 방법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우리 과목은 이 부동산 세법을 알다시피 1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입니까? 2차 과목이죠. 그렇죠? 자, 2차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점이다 단점이 뭐냐면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은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동시에 봐야 되니까 이제 양이 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제 2차만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1차, 2차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소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표를 좀 잘 짜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신 분들은 하다 보면 이제 양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자꾸 이제 1차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1차하고 2차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1차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차 과목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1차 내용이 또 2차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됐던 게 1차 내용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뭐 민법이 1차고 공시법이 우리가 2차인데 민법을 이해를 해주면은 공시법 들을 때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공시법이 민법과 연결성이 많거든요. 또 공시법에서 이해가 안 됐던 거를 다시 또 민법을 듣다 보면은 또 여기서 이해 안 된 게 이게 될 수 있어요. 이런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듣다 보면요. 그러니까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게 과목에 대한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민법을 또 이제 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토록 열심히 했던 민법을. 그러면 이제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면 1차 하신 분들은 이게 양이 많아 보이는 것도 나중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기본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세법이 이제 2차 과목이고, 이 2차 과목의 부동산 세법은 조금 특이사항이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다 40문제 과목이죠. 40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오고 이게 이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2차는 뭐 알다시피 부동산 세법하고 부동산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공시법하고 같이 움직여져.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법이 16문제 나오고 공시법이 2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도합 40문항이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도합 40문항.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항 수는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은데 또 여러분들이 중개에서 합격을 하고 실전에 가보시면 또 가장 또 필요한 게 이 세무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세금에 대한 걸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은 이제 실무 연수 교육을 우리 중개법상 받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개사법을 이제 보시면은 합격을 하시면은 합격 연수를 취업이나 개업 활동을 하기 위한, 개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하기 위한 연수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의무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면은 2년마다 또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2년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보조원, 내가 실장으로 보조원으로 근무를 하고 해도 또 교육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합격하신 분들 실무 연수 교육도 제가 좀 가고 있고, 또 이제 이미 개공을 해서 뭐 경력 한 5년차, 10년차 이런 분들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합격을 해서 오신 분이나 뭐 경력이 5년이나 10년이나 비슷해. 그래도 5년, 10년 되신 분들은 좀 아셔야 돼. 그분들도 아는 것만 알아요. 강의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다시 재교육을 해야겠다. 그렇죠? 다시 재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뭐 본인들도 뭐 웃으면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비중도가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공부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나중에 하다 보면은 민법이나 개론이나 공법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뭐 합격을 했지만 모르는 거는 똑같아요. 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 합격하고 나면은 2달 지나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공법 기억이 안 나. 건축법 기억 안 나. 주택법 기억 안 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쌓아 올리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공부를 손을 놔버리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이게 아마 뭐 좀 공부 좀 뭐 몇 개월 또는 뭐 작년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뭔지 아시죠? 네, 아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법은 이제 비중도는 좀 낮지만 나중에 현장 가서는 좀 많이 써먹기 때문에 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40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가 만약에 안 나오면 세법을 좀 잘 보면 여기서 모자란 걸 메워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세법을 많이 못 봤을 때는 공시법을 이제 좀 잘 봐서 메꿔주면 돼요. 근데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죠? 세법도 망하고 공시법도 망하면 떨어지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로 보완, 상호 보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점수를 깎아먹는 효과가 생겨버리면은,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된다. 어쨌든 뭐 이렇게 특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요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모자란 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요. 다른 단일 과목은 아예 그 과목을 못 봐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사실 세법도 굉장히 방대한데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 요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국한해서. 뭐 금융 관련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상속 증여 관련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실무 교육 가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좋은데 실제 실전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학습을 안 하고 시험을 보고 있죠. 그렇죠? 어쨌든 뭐 그야 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의 문제니까 뭐 나중에 또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는 뭐 빤해요. 이때 부동산이 나와서 뭐 땅이나 건물, 뭐 아파트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동산 활동은 그게 이제 세 가지.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가 이제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 네. 그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양도라는 거는 이제 민법상의 용어인데,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 그렇죠? 쉽게 해서 뭐 땅 팔고 집 팔고 하는 거죠. 그렇죠?